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지도 못하다가 오늘 오후에 선생님 중요한 회식 아닌 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못하고 강의를 안 찍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PDF로 강의를 만약에 찍게 되면은, 장필쌤이 지금 학교에 굉장히 바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박 키우랴, 토마토 키우랴, 지금 너무 바빠요. 또 인삼 키우랴, 또 엽채를 키우느라 좀 많이 바쁜데, 그래도 선생님 여러분들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줄 거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올렸을 때에도 이제 선생님이 바로바로 영상에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카톡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 보니까 또 나름 수업 시간에 실제로 대면 수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일단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일단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요거는 여러분 실제로 수행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염기 정의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레니우스 산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 A라고 쓸게 그냥 아레니우스로 그냥 요 아레니우스 약자 따서 그리고 여기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선생님 요거를 비엘 산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이스 산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미리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맞아,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산이랑 염기랑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염기 같은 경우는 OH- 이온이 어디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얘네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산이다, 염기다라고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가 됩니다. 물에 녹았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수용액이다라는 말이에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 염기로 정의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산이 뭐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이고 OH- 이온이 있으면 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중학교 수준의 답변이에요. 중학교 수준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산이 뭐고 염기가 뭐니? 아레니우스 산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고등학교 수준의 답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왜 산염기 정의가 많아졌냐면 산이나 염기라는 걸 정의했었던 과학자들이 산은 이거다, 염기는 이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이제 맞지 않은 경우나 설명을 하기 힘든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하여 아레니우스 정의가 수용액에서만 적용된 한계를 해결해왔다. 누가? 브랜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이 말은 뭐냐면 아레니우스 그 전에 산염기 정의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계가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한계가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얘네 염기를 설명을 하려면 OH-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실제로 OH-가 없어도 염기인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설명 못 하는 거야. 그런 걸 설명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암모니아랑 물의 반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떠한 게 되냐면,
브랜스테롤이 산염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잘 봅시다 한번. H2O가 산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알기로는 물 같은 경우는 pH가 얼마야? 7이기 때문에 중성인데 왜 산이라 부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걸로만 따졌을 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따졌을 때 물이 산인 걸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산염기 정의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NH3 이게 이제 물에 녹게 되면요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보면 요 놈은 산이고 요 놈은 염기래요. 선생님 좀 지울게요 이제. 얘네들 특징을 봅시다 한번. 특징 봐봅시다. 반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수소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가 됐네. 그 수소 이온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잘못 표현이 됐네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왜 체크가 안 되니? OH 마이너스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원래 이 상태에서 OH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뭐가 빠져나온 거냐면은 수소 이온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이 H2O가 누구한테 NH3한테 H 플러스 준 거야. H 플러스 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주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산이다라고 부르고 NH3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야. 암모늄 이온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스테롤이 산염기 정의에서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겠죠.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그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은 이제 염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수소는 전자가 원래 몇 개야? 한 개 있어요. 근데 H 플러스가 됐다라는 말은 전자가 몇 개 빠져나간 거야? 하나 빠져나간 거야. 그럼 원래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중수소, 삼중수소 말고 일반적인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수소는 양성자가 없죠. 중수소나 삼중수소 말고는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요게 만약에 빠져나간다라고 합시다. 빠져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뭐만 남게 돼요? 양성자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수소 이온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양성자다라고도 불러요. 양성자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리는 양성자를 주는 애들이라 해서 양성자 주계다라는 말도 씁니다. 양성자 주계다라는 말을 쓰고 얘네들은 받는 애들을 양성자 밖에 양성자 밖에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롤의 산염기 정의가 이렇게 수소이온 대신에 양성자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좀 지우고 여기서는 이 반응이 조금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들게 조금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역 반응 뭐다? 이게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 거꾸로 가는 게 역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됩니다. 가역 반응이 돼요. 그럼 봅시다. 이 거꾸로 가는 역반응도 가능하대. 그럼 거꾸로 가는 반응에서 한번 보면은 요 놈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소가 4개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 몇 개야? 3개야. 수소 줄어들었네? 그 얘네들은 수소 이온을 어디로? 수소 이온을 이거 하나를 여기로 줬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에서 역반응에서 줬기 때문에 정반응이 아닌 역반응에서 얘가 뭐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산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이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 수소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염기다라고 부릅니다. 역반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는데 역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했어.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화투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정반응은 염기로 작용하지만 역반응은 산으로 작용하는 거. 이 관계를 우리는 마찬가지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줬으면 좋겠네요. 짝산 짝염기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산염기 정의 2가지나 배웠어요. 산염기 2가지나 배웠어. 근데 요거는 이 염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자꾸 지훈이라고 약간 좀 말 템포가 끊기긴 하는데 얘네들이 애초에 OH-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염기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서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었어야 됐어? OH-를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브랜스테르롤이 산염기 정의는 어떠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냐면 염기 설명할 때 OH-가 없어도 염기를 설명할 수가 있고 수용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산염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이동만 보고서 수소 이온의 이동만 보고서. 그래서 요 브랜스테르롤이 산염기 정의에서는 이 수소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발음이 솔직히 여러분들 들어봤었을 때 선생님 지금 말하면서도 발음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브랜스테드 참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브랜스테르롤이 요 삼년기를 선생님은 비의 산이라고 말을 할게요. 비의 산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얘가 하나 더 나오네. 하나 나오네. 여기 잘 보시면 요거로도 한번 우리가 브랜스테르롤의 산염기 정의해보면 여기서는 HCl이 어떤 거를 이제 요 수소 이온을 누구한테 줘요? 물한테 줘. 그래서 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게 돼. 얘는 수소를 준 거네? 얘는 뭐가 돼? 산. 여기서 H2O가 뭐가 됐어? 수소 이온을 받았어. 수소 받았어. 그래서 수소 이온이 얘네들 몇 개 됐어? 3개 됐어. 얘는 원래 수소 이온이 몇 개였는데 하나였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얘는 줄어든 거야. 얘는 플러스 수소 이온, 얘는 마이너스 수소 이온. 이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산. 염기, 뭐야? 여기선 산인데 여기서 왜 염기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어떠한 물질이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불러요. H2O는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기인 애들이랑 반응하게 되면 물은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산인 애들이랑 만나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들을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양쪽성 물질의 정의랑 그냥 H2O가 뭐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양쪽성 물질,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반응이 일어나요. 이때는 역반응에서 얘가 뭐로 작용해? 산으로 작용하겠고 얘는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짝산 짝염기 관계, 얘네들이 짝산 짝염기 관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조금 빨리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이고 지우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HCl이 이렇게 물에 녹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수소 이온이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안 합니다.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냐면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H2O는 이러한 모양인데 여기 하나에 H 플러스를 띄는 애들이 하나 더 달라붙게 돼요. 여기 비공전자세 이렇게 있고 이게 없어지는구나.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는 거지. 이 정신머리로 봐봐.
이렇게 있게 되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원래 물은 있었어. 근데 여기 뭐가 달라붙은 거냐면, 수소가 달라붙으면서 이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플러스, H 플러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표현 되는 거고, 눈치 빠놨어요. 눈치챘겠죠.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건데, 이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주기 때문에, 요 수소한테 주기 때문에 이 수소가 열로 와서 달라붙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어떠한 거나 볼 수 있냐면 배위결합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위결합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하이드로늄이요. 그리고 실제로 수용액 속에서 이렇게 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배울 물의 자동화 요 반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얘가 더 나오긴 하네요. 여기 하나 더 이제 얘가 나오네. 요 상태에서는 요게 이제 요게 염기가 되는 거야. 왜? 뭐가 이동했기 때문에 수소인 여기 있다가 여기 이동하면서 달라붙었죠. 그래서 요 물질이 되고, 여기서는 수소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 물질이 되고, 그래서 수소연을 줬기 때문에 수소연을 받았기 때문에 염기, 요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안 나왔는데 우리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이스 산염기. 그러면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삼연기 반응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게 뭐야? 수소 이온이죠. 양성자로 쓸게요, 선생님이. 양성자의 이동이 없으면 산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자의 이동이 없으면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한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요 루이스 산염기입니다. 요거는 요걸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요런 애들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얘네 선생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러한 구조고, BF3 같은 경우는 이 붕소 자체가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를 못해요.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질소 분자에서 가지고 있는, 질소 분자가 아니라 질소 원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하쌍을 누구한테 강제적으로 주냐면요, 붕소의 중심 원자한테 강제적으로 줍니다.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배위 결합이라 부른다. 배위 결합.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선생님 최대한 짧게 써보긴 하는데 글씨를 못 써가지고 참 제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 붕소가 오택 규칙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단위결합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죠. 공유 전자 쌍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이제 오택 규칙을 만족을 하게 돼요.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로 오택 규칙 만족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산이고 어떤 게 염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 쓰면 헷갈리겠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염기,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우리는 산, 이렇게 부릅니다. 제 선생님이 글로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필기를 해두세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우리는 산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루이스 염기, 얘네들은 루이스 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 염기는
모든 산염기는 요 루이스 산염기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가 브렌스테르-로리 산염기, 그리고 제일 작은 개념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선생님 원래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이러한 지금 진도에 대한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라도 모든 건 다 너무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3가지 지금 우리 산염기 정의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머릿속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 찍다가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같은 날에 보게 되겠죠. 그 날에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찍다 보면 이제 동아리 시간이 좀 다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선생님이 수업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고 다시 선생님이 20분 동안 수업하고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선생님의 뭐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글 클래스룸에 설문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고생하셨습니다.